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하시나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나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일 겁니다. 그 이후엔 어떤 질문들을 던질까요? 아침은 뭘 먹지? 옷은 뭘 입지? 언제쯤 나가야 시간에 맞춰 갈 수 있을까? 등등.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질문의 대답을 대신합니다. 질문 사고, question thinking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들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은 물론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도 포함됩니다. 질문을 연습하고 질문을 생각하며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선택의 지도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은 저 혹은 우리 모두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개의 길에서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학습자의 길, 또 하나는 심판자의 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학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반대로 심판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표정이 좋지 않고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결국 심판자의 함정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심판자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학습자와 심판자는 이분법적으로 사람에게 정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심판자가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선택의 지도는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심판자와 학습자의 사고방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한 길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고는 우리가 자신의 사고를 관찰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선택의 지도 속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 기분, 상황이라는 단어들이 보이네요. 이들은 매 순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어쩔 땐 우리를 언짢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지도는 우리가 중립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즉 관찰자의 입장에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마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누구 탓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낙오자가 됐을까? 어쩌다 내가 패배했지? 그들은 왜 이렇게 우둔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왜 날 괴롭히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답답하고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다음은 다른 종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나는 뭘 원하지? 내가 배울 점은 뭘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뭘까? 어떤 일이 가능할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뭘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불편하거나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차이를 느끼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도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해서 선택의 지도에서 어떤 길에 서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학습자 심판자의 관계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방식에서의 심판자와 학습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표는 인간관계에서의 심판자와 학습자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마주했을 때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질문하는 것을 연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에 사용하면 좋은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A, B, C, C 과정입니다. A는 인식, 즉 내가 혹시 심판자의 길에 들어선 건 아닐까?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B는 호흡,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C는 호기심, 나는 모든 정보를 확보했는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C는 선택, 이를 종합하여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삶에 적용하여 질문 사고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할 때 의견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대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희망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고 원하고 느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릴리 애덤스의 책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이런 걸로 내 삶이 변할 것 같아? 말은 거창한데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이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지? 나는 어떻게 내 삶에서 학습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등의 학습자의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싶으신가요?